4단원 투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상법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56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한 해 차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투상법의 종류에는 정투상법부터 등각투상법, 사투상도, 투시도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정투상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리어항에 어떠한 물체를 넣어서 각 4분면에 투영되는 선들을 이어서 이 유리어항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펼쳤을 때 자,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평면도, 오른쪽은 우측면도, 왼쪽은 좌측면도,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면도,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볼까요? 기계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실제 형상과 같은 형상 크기로 표시한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등각투상법은 물체를 하나의 투상도에서 동시에 여러 면을 볼 수 있도록 그린 투상법인데 등각이기 때문에 요 X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각도 30도로 나왔죠. 부등각 투상도라고 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60도, 여기는 30도 이렇게 나온 게 부등각 투상법이 되겠고요. 사투상도는 앞쪽에는 정면도를 나타내고 뒤쪽에는 약간 각도를 45도 줘서 입체적으로 물체를 나타내는 투상법이 되겠습니다. 투시도법은 원근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로 건축이나 도로, 교량 등의 도면 작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일각법, 이각법, 삼각법, 사각법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건데요. 물체를 일각법에 놓느냐 또는 삼각법에 놓느냐 거기에서 갈립니다. 자, 여기 투상면을 기준으로 자, 일각법은 눈이 먼저 나오면 눈 다음에 물체, 일각법에 물체가 먼저 있고 투상면에 있죠. 그래서 일각법에서 눈 다음에 물체가 나오고요. 투상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삼각법은 시선이 바라보게 되면 투상면을 거쳐서 삼각법이 나오죠. 삼각법은 눈 다음에 물체가 아니라 투상면이 먼저 나옵니다. 투상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체가 나옵니다. 일각법과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확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투상면 앞쪽에다가 물체를 넣고 투영된 유리어항 같은 것을 펼쳤을 때는 자, 요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시선을 바라봤을 때 투상면 뒤쪽에 있는 물체를 투영했을 때 살폈을 때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는 아까 전처럼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이고요. 기호는 요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이고요. 기호는 또 요렇게 일각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삼각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각법은 오른쪽은 우측, 왼쪽은 좌측면도, 위쪽은 평면도, 아래쪽은 저면도, 뒤에서 보는 배면도는 우측면도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하지만 일각법은 자, 좌우측 면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평면도와 저면도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각법보다는 삼각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기출문제는 이렇게 도형을 맞추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삼각법으로 그린 투상도에서 우측면도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놓고 우측면도를 비워뒀습니다. 정면도와 평면도를 가지고 우측면도를 투상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아닌 것을 먼저 지우고 우측면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이 나오니까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상을 해서 정답을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2번에 보면 정투상도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에서 보면 일각법에서는 정면도 아래에 본 저면도를 정면도의 아래에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저면도를 삼각법에서
아래쪽에 놔두지만 일각법에서는 저면도와 평면도의 위치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는 정면도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아래에서 바라본 저면도는 정면도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해설해 보면 기호와 특징과 이러한 것들 펼쳤을 때 평면도와 저면도의 일각법에서 위치가 바뀌는 것들, 이런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 유사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상도의 종류와 이해 보시면 15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한 해 차에 한 문제 정도 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상도에 보면은 보조 투상도부터 회전 투상도, 부분 상세도, 국부 투상도, 부분 확대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림과 어떤 종류인지 매칭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조 투상도의 그림을 확인해 보시고요. 경사면을 지니고 있는 물체의 실제 모양을 표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투상도를 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경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 투상도를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회전 투상도는 마찬가지로 각도가 가지고 있는 물체가 그 실제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이 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이렇게 지지선을 포함을 해주고 이렇게 정면도와 평면도로 이렇게 회전 투상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면 그림의 일부분만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부분 투상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시험에 국부 투상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키 부분이나 또는 홈 부분을 홈 부분을 그릴 때 이렇게 홈 부분을 그릴 때도 그렇고요. 키 부분을 그릴 때도 그렇고 국부 투상도가 이용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분 확대도는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낼 때 부분 확대도를 사용을 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투상도의 선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대상물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를 되도록 많이 그리면 되지 않고요. 가능하면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보조 투상도는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는 것이 도면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4-4번 보면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 이렇게 나오면 바로 보조 투상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고 보조 투상도를 골라내도 되지만 이렇게 키워드가 있죠. 이런 중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출 유사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한 해 차에 한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